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는 한국 뉴스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낙인 찍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지난달 24일 퇴원한 후 대구 사저에서 지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시간 8일 첫 정치적 메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유영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유튜브 인사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희 곁에서 함께 해줬다며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따뜻하고 반갑게 환대해줘 감사하다며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저희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마련하셨다며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번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받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희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 심지어 수술하고 태어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희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며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희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유 후보는 우리 대구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긍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못해 유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5분에 걸친 메시지에서 유 후보의 선거 지원 외에는 다른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 인생 내내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던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지선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과 음성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하 후보는 우리 대구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긍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하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 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한 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각 지역의 사회보장국인 소시얼 오피스가 지난 4월 7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오픈한 사무실에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예약 없이도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상태에서 민원 접수 및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시얼 당국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미 전국의 모든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들이 문을 열고 대면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의 내용은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7일부터 각 지역 사무실들이 직접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면 민원인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예약 없는 방문자들은 장시간 줄을 서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반드시 예약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윌 스미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해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 스미스의 아내인 배우 제이다 핑키 스미스와 불륜 관계를 맺은 가수 29세 어거스트 알시나가 모종의 폭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시나는 윌 부부의 아들의 친구로도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 매체 더선은 윌 스미스가 오스카상 수상 후 큰 굴욕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기 아내를 침대에 눕힌 남자가 그들이 저지른 불륜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발간하려 한다고 현지 시각 6일 전했습니다. 어거스트와 가까운 소식통은 더 선지의 어거스트가 제이다와의 낭만적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의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어거스트는 책에서 제이다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촬영이 없었을 때 윌 스미스가 소유한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여러 출판사가 계약하길 바라고 있으며 어거스트는 가장 좋은 조건의 거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거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매료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트와 제이다의 열애는 2020년 여름 처음 공개됐었습니다. 어거스트는 제이다와의 관계에 대해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바쳤다. 나는 매우 그녀를 사랑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윌이 제이다의 불륜을 허락했다고 주장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윌 스미스가 우리의 로맨스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실제로 윌 스미스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축복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윌 스미스의 부인인 제이다는 어거스트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의지로 어거스트와 잤다고 말했습니다. 윌 스미스 부부와 어거스트 사이의 지정극은 어거스트가 윌 부부의 아들인 23세 제이든 스미스와의 친구라는 점에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거스트는 제이든의 소개로 윌 부부와 친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윌 스미스는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이다의 헤어스타일을 비하한 진행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려 미국 연예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해 제기한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면서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각 정당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설하는 5대 부적격 기준에 성비위를 포함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작 공천을 이끌 당대표에게 성비위 의혹이 따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면 공인 자격이 없는 만큼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는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를 지적했더니 복당을 불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발된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는 수사에 앞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낸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측의 공신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대표의 통화 녹취 등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 표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통화 녹취는 가세연이 지난 4일 공개한 것입니다. 이날 발표한 통화 녹취의 장본인은 과거 이 대표에 대한 의전을 담당한 인물로 지목된 A씨와 이 대표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한 후 이뤄졌습니다. 가세연은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본인 음성의 녹취였습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천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혜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세연도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의힘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입당원서에 따른 불허 판정에 대해 뉴스1과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에 맞게 결정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입당 불허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후원 방송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